안녕하세요. 권법토끼입니다. 2025년 5월 나스바쇼는 14승 1패를 기록한 오노사토의 우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날 경기에서 호쇼르는 전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호쇼르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노사토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코즈나 승급에 관한 내규가 만들어진 이후로 오제키가 2회 연속 우승해서 요코즈나 승급을 못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노사토의 승급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노사토는 이제 데뷔 3년 차인 선수인데 3년 차 선수가 우승 4번에 요코즈나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거든요. 더군다나 나이도 24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기세를 계속 유지해가지고 잘 다듬으면 또 한 번의 대요코즈나, 그러니까 20번 이상 우승도 가능한 그런 요코즈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토자쿠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토자쿠라 같은 경우는 14승 1패로 우승할 때만 해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막상 오제키로 올라가고 나서는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포토자쿠라는 분명 힘도 좋고 기술도 있고 스모 경력도 굉장히 긴 선수인데 기량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역시 다치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포토자쿠라가 다치아이 하는 걸 보면 앞으로 치고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위로 이렇게 이제 일어선다는 느낌이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다치아이 할 때 가슴이 먼저 열리면서 이제 항상 상대방한테 가슴에 강한 타격을 허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주춤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마와시 싸움을 할 때 한 수 접어주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와시 싸움에서 일단 약간 불리한 위치에서 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기량을 100%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치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면 고토자쿠라는 더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지금처럼 계속 기량이 정체된 상황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세키와케 고무수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세키와케 고무수비 중에 타카야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10승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와카타카 카게가 12승, 키리시마가 11승, 다이에이쇼가 10승을 기록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이 오제키 승급의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노사토가 요코즈나 승급에 도전할 때 같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게 뭔가 하면, 만약에 오노사토가 요코즈나로 승급하게 되면 오제키 자리가 한 자리 빈다는 문제가 발생해요.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 반즈케라고 아시죠? 스모의 계급표. 자, 그 반즈케를 짤 때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가 하면, 산야쿠, 오제키 세키와키 고무수비는 동서 한 명씩을 반드시 둬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거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반즈케를 자른 일종의 규칙입니다. 오노사토가 요코즈나로 승급했고 밑에 있는 세키와키 고무수비들은 오제키 승급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제키 자리가 하나 공석이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위에 승급한 요코즈나가 오제키의 역할까지 겸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급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대접은 요코즈나 대접을 받는데 반즈케를 짤 때 요코즈나 옆에 오제키가 병기가 돼요. 명칭이 병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요코즈나 오제키라고 부릅니다. 여기 반즈케 테르노 후지 이름 보면 위에 요코즈나 오제키라고 이렇게 같이 쓰여져 있잖아요. 이게 요코즈나 오제키라는 겁니다. 원래 스모에서 가장 높은 계급은 오제키였잖아요. 요코즈나는 명예직. 그러니까 아카시 사가노스케가 히노시타 가이산을 받으면서 요코즈나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그거는 일종의 명예직이기 때문에 스모의 최고 계급은 오제키. 그러니까 오제키를 그만큼 무게감 있게 본다는 거죠. 오제키뿐만 아니라 다른 산야쿠들. 그래서 반즈케를 짤 때 산야쿠, 오제키, 세키와케, 고무수비는 반드시 동서에 한 명씩 두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오제키가 공석이 됐으니까 오노사토가 다음 바쇼부터는 그 요코즈나 오제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스모 협회는 지금 10월 영국 흥행이 계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 갈 때 아마 오제키 자리도 꽉 채우고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키와케 고무수비가 오제키를 올라가는데 그 오제키 승급에 대한 허들이 아마 약간 낮아질 거예요.
원래는 세경기 합계 33승이지만 그보다 낮은 조건으로도 오제키로 승급시켜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학계 고무수비에 있는 선수들은 바짝 성적을 쪼여가지고 승수를 많이 챙기면 좀 더 쉬운 조건에서 오제키로 승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호쇼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호쇼류가 센슈라쿠에서 오노사코를 기가 막힌 전술로 제압하면서 명예회복을 했죠. 성적도 12승 3패라면 그렇게 나쁜 성적도 아니고 초반에 킴보시를 남발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호쇼리의 모습을 보면 약간 좀 강각양약, 그러니까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이런 느낌을 좀 줍니다. 산야쿠들이야 워낙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니까 본인이 전력을 다해서 붙어야 하겠지만 히라마코하고 맞붙을 때는 뭔가 요코즈나의 스모를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된다기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코즈나들 중에서는 굳이 그런 상징적인 스모를 안 했던 선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루마 후지처럼 다치아이가 들어갈 때 낮고 빠르게 들어가는 요코즈나도 있었고, 치오노 후지의 속공 스모도 사실 요코즈나의 스모하고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쇼루도 굳이 요코즈나의 스모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잘하는 스모를 하면 자연스럽게 성적이 따라오고 이기는 게 요코즈나잖아요. 이기고 나서 요코즈나의 스모가 있는 거지, 요코즈나의 스모 하다가 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부담을 털어버리고 본인이 잘하는 스모를 하게 되면 호쇼루도 아직 26살밖에 안 되니까 큰 요코즈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